올해를 대중적 선 명상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조계종이 향후 해외 포교 사업에 선 명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갑진년 신년 할애법회를 열고 종단 선 명상 보급에 발맞추어 월정사를 세계적 명상 성지로 가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지와 숯 등으로 낙화봉지를 만들어 태우는 불교 의례인 세종불교 낙화법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조계종이 공동체적 수행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동문회원들이 대학 캠퍼스의 새학기 시작에 맞추어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불교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를 대중적 선 명상 세계화의 원년으로 제시한 조계종이 해외 포교 사업에 선 명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합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 불교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조계종은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호주, 프랑스, 인도 등의 거점을 마련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33대 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체제에서 한국 불교 세계화를 핵심 기치로 내걸며 시드니, 뉴욕, 파리 등을 찾아 국제교류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의 불어 번역본을 발간해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대중 강연회를 여는 등 글로벌 문화 현장에서 직접 한국 불교를 알리는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제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조계종 해외 특별교구는 미국 동부 해외 특별교구를 뉴욕에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파리 길상사를 유럽의 거점인 연락사무소로 지정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달 초 조계종은 해외 웹사이트의 외국어 메뉴 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사용자 중심 맞춤형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13년 만에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스님은 이번 국제 사이트 개편을 통해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에서도 더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더 쉽게 우리 한국 불교를 갖다가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도 조계종은 해외 포교를 위해 K-명상, 연등회,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등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K-명상 대중화의 원년을 선언한 만큼 종단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한국을 넘어 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국제포교의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K-명상 알리는 원년으로 삼겠다 했거든요. 그 원년을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를 세계인들이 세계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K-명상을 널리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사나 국제포교사회도 해외 포교부를 신설하면서 활발한 해외 전법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언어와 수행을 준비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 위치한 사찰과 선원을 순례하며 외국인들에게 K-명상을 소개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국제포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해외에 있는 일반인들과 외국인들이 쉽게 K-명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세계적 콘텐츠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한국 불교의 국제화 프로그램이 올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갑진년 신년 할애법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정사 교구 4부대중은 출가와 신행의 중심 도량으로서 불교 문화를 선도하고 종단 선 명상 보급에 발맞춰 세계적 명상 성지를 일궈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대법륜전에서 주지 정념 스님과 각 신행단체장, 신도, 지역 각계 인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갑진년 새해 하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하례법회에서는 계묘년 한 해 활발한 신행과 포교 활동을 펼친 신도들에게 표창장을 주었고 각급 신임 신행단체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27명의 학인 스님들에게 모두 3,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갑진년은 매우 어렵고 급변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의 실천, 평화를 향한 지극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쉼없이 긍정의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사랑의 마음, 지극한 동체 자비의 마음을 발현하는 그런 한 해로 삼으면은 갑진년이 푸른 용이 승천을 하는 그런 기운을 일으키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정념 스님은 특히 올해 7월 오대산에서는 세계 10여 개 나라 대학생과 청소년 100여 명이 한 달 동안의 단기 출가 생활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건립이 시작되는 세계 청소년 명상센터를 토대로 오대산을 세계적인 명상의 성지로 일궈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명에 이 백리현상이 닥쳐와 있습니다. 이런 백리현상을 치유하는 이런 오대산으로서 또 우리 불교계가 또 좋은 맹산 대천 속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 또 젊은 청년들의 그런 희망을 주고 또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성지로 거듭 그 역할을 다해가도록 또 선도적 그런 역할을 월정사에서 다해갈 겁니다. 월정사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동참하고 있는 금강경 봉찬 기도회를 더욱 활성화해 6월 대대적인 보살계 수계 법회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한지와 숯 등으로 낙화봉지를 만들어 태우는 불교 의례인 세종불교 낙화법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세종시는 세종불교 낙화법의 시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세종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이 대표로 활동하는 불교 낙화법 보존회를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인정했습니다. 세종불교 낙화법은 낙화봉지를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로 축제 성격을 갖는 낙화 놀이와는 구별됩니다. 사찰에서 이뤄지는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어 온 것이 유일한 사례며 구전이 아닌 영평사가 소장한 5대 진원집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해공스님은 환영 입장문에서 세종불교 낙화법은 경전에 의거한 불교 의례로 모든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적 수행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통문화유산의 안전성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통사찰 관련 법안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13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에게 관련법 통과 후 등록되지 못했던 전통사찰 건축물이 일부 양성화됐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또 진 차관이 김천 직지사 말사에서 고시 공부를 했다며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자 7, 80년대 사찰과 얽힌 각 대학 고시반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현환 제1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토부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입니다. 청년 대학생 전법 포교를 이끌어 나갈 핵심 조직, 바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불련 총동문회인데요. 대불련과 대불련 총동문회가 다음 달 전국 캠퍼스의 새학기 시작과 함께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 조직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3월 새학기 개강과 함께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대불련은 우선 개강과 함께 각 대학의 불교 동아리들이 신입 법우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불교 동아리방이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가져다주는 마음 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캠퍼스 포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3월달, 9월달에 개강할 때 가도 모집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동아리 행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품을 저희가 이제 각 지회 동아리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웰컴 키트라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이런 작은 박스에 선물을 담아가지고 불교 굿즈들을 또 이렇게 전송을 해주기도 해요. 대불련 제62년차 집행부는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대학생 연합 템플 스테이를 활성화하고 불교 동아리 홍보 영상 공모전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불련 집행부는 특히 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만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에게 불교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캠퍼스 포교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막상 수행을 해라, 무조건 이제 참선하고 그러면 좋아진다 이러면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식으로 호감에서 관심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게 점차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로 이뤄진 대불련 총동문회도 새 회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갑진년 새해 대학생 전법 특별 교구 출범과 대학 전법센터 건립을 위해 동문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학 전법센터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불자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소임은 지난 4년간 대불련 동문들이 천일결사로 모연된 기금의 결과물인 대학 전법센터를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대학 전법 시대에 걸맞는 전법센터 활용 방안을 대불련과 함께 논의해 올 상반기 내에 결과물을 동문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불련 총동문회가 탈종교시대 미래세대 포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공유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지관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중심 공간이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앞에 선 관장 정관스님, 새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운영 목표는 노인 문화의 중심, 삶의 가치를 더하는 종로노인복지관, 그리고 비전은 공유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지관으로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평소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건 없는지 또 필요한 건 없는지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여기 복지관에 있는 책을 많이 이렇게 만지다 보면 먼지가 많이 묻어요, 손에. 자, 우리 회원님이 원하는 건 도서관에 먼지가 있으므로 그래서 그 지금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가 그거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이 마련한 이용자와 기자간담회,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미래지향이라는 이 네 가지 운영 방향 아래 미래 노인복지를 선도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제시됐습니다. 복지관은 먼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통장의 전승이란 화두로 시작했던 종로엔 장금이를 브랜드화해 온라인 시장에 본격 나서고 수익 창출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 일자리 중에서 종로엔 장금이가 현재 지금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하여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판매하는 쪽에 좀 많이 주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실버 바리스타를 양성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플러스 카페 4호점을 열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종로 시니어 디지털 센터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죽음 준비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종로 시니어 디지털 센터가 저희 복지관에 지금 생겨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그걸 보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막 저런 군 단위에서도 오고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잘 살려서 어르신들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AI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기후 위기 속에서 친환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ESG 복지 프로세스 재편이란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 노년의 삶을 즐기며 어르신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시대 변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시하면서 노인 복지를 선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해 입적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대종사의 일주기 추모제가 지난 13일 부산 영주암에서 봉행됐습니다. 일주기 추모제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호 스님, 영주암 주지 범산 스님 등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해 평생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사회복지 활성화에 매진했던 정관 스님의 큰 뜻을 기렸습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은 생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 정진한 정관대종사의 큰 뜻을 기려 큰 스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열심히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장소를 옮겨 범어사 경내 비림에서 정관 스님의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고 추모비에는 스님의 수행 정신을 상징하는 부처 불자가 전면에 새겨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천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모친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 전액을 후학들을 위해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동국대 본관 총장실에서 윤재웅 총장에게 2,300여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김 교수는 불교와 인연이 있는 어머니 고 최동수 여사의 고귀한 뜻에 따라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김 교수의 어머니 이름으로 전달돼 불교학술원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주 연꽃마을 자비원이 지역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장 정인 스님은 관내 홀몸 어르신 100명에게 쌀과 라면, 영양제 등 모두 3천만 원가량의 물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정인 스님은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부처님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많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명절을 잘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품을 후원한 JG홀딩스 이재구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자비원 명상센터장 도행 스님은 전주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전주 연꽃마을 자비원은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과 경로잔치, 봉사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오는 17일 갑진년 첫 법회를 봉행하고 새해 각오를 다집니다. 공불련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불기 2568년 신년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회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이 공무원 불자들에게 법문을 설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불자들은 이어 금강경 독송과 관음정근을 통해 불자로서의 신심을 다지고 수행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불자회의 발언문 낭독과 봉은사 합창단과 국악합주단의 축가가 있고 공무원 불자들은 법회가 끝난 뒤 봉은사 공양간인 향적원으로 이동해 저녁 공양을 함께하며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 대중화를 통한 불교 진흥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원효학술상과 대원청년불자상 등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4대 공모사업은 불교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된 원효학술상,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원청년불자상 동아리상,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와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기관단체 지원사업 등입니다. 올해로 14회째인 원효학술상 공모 희망자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저서, 논문 등과 함께 오는 3월 4일까지 진흥원 사무국으로 직접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대원 청년불자상과 동아리상 공모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불교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23일까지 원서를 각각 접수하면 되고 선정된 기관과 단체에는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대원 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사업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불교 학술 부문 저서와 불교 콘텐츠 부문 당선자에게는
300만 원에서 최고 1,2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수여됩니다. 불교계 환경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자연체험과 명상을 함께할 수 있는 숲명상 전문가 양성에 나섰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1일 서울 은평구 심택사에서 제1회 숲명상 전문가 교육 2급 과정 수료식을 갖고 숲명상 전문가 22명을 배출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해 11월 30일 한국숲과문학명상협회와 MOU를 체결함에 따라 산림청 인증 민간 자격증인 숲명상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6일 개강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3시간씩 모두 18시간 동안 숲명상 이론과 실습, 시연 등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